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필리핀이 중국 관광객 여권에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표시한 도장을 찍기로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8일 필리핀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열린 강요 회의에서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이 제안한 이 남중국해 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표기 도장안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 올해 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곧이어 록신 외무장관이 트위터에 맛보복이라고 썼는데요. 이는 중국이 여권에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라고 인쇄했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이 남중국해 내 필리핀 EEZ를 표기한 도장을 찍는 것을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권 표기랑 도장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꽤 오랜 시간 이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 중국이 전자칩이 내장된 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대부분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연안까지를 자국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넣어서 인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중국 연예인들의 자신의 그 SNS 프로필 사진을 내건 붉은 지도와, 그러니까 중국의 붉은 지도와 더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9개의 점선 같은 것으로 남중국해까지 표현하는 지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여권에 바로 이 지도를 인쇄한 건데요. 당연히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국 측이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이 구단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단선 지도가 인쇄된 중국인 여권 대신에 입국 신청서에 그동안 도장을 찍어왔는데요. 왜냐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을 경우 중국의 구단선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예 그 필리핀의 EEZ를 표기한 도장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공식 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필리핀이 맞대응을 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자, 그렇다면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자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남중국해라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 아래쪽으로 베트남,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둘러싸인 넓은 바다가 있는데요. 이곳이 그 문제의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름이 남중국해라고 해서 혹시 뭐 중국의 바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일 뿐 중국의 소유를 인정한 명칭은 아닙니다. 네. 자, 이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가 모두 8개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영토 분쟁에 얽혀 있고요. 무엇보다 석유나 천연가스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운송로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정작 이곳과 관계가 없는 미국이 가장 중국을 견제하면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중국은 이곳을 통해서 일대일로를 확산시킬 전진 기지들로 삼고 있고 또 인도양과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히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 남중국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그 선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획정한 9개의 해상 경계선인 남해 구단선을 남중국해의 경계로 제시해 왔는데요. 이 선에 따르게 되면은 인근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다 중국 소유가 되고요. 남중국해 전체의 90%가 이 구단선 안에 속하게 되는 황당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규정에 근거해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370.4km를 이 각국이 주권적 권리라고 해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요. 또 관할권이라고 해서 인공시설과 구조물 설치나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제시한 구단선에 의하면
나머지 7개 국가들의 이런 모든 권리가 다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구단선의 근거는 있습니까? 이 해역은 우리 중국이 한나라 때부터 관리해왔다. 명나라의 정화 장군이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갈 때 필리핀 루손도의 총독을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명청 때는 중국 어민들이 이곳에서 어로 행위를 해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영토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에 발간한 지도에 11단선을 획정했다가 신중국 건립후인 1953년 베트남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 하이난 섬과 베트남 사이에 2개 선을 삭제해서 현재의 9개 선, 9단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만의 이유로 중간중간 9개의 선을 그은 것에 불과하고요. 게다가 이 짧은 선들을 그냥 지도상에서 쭉 연결해서 그 안은 모두 중국 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논리적 설득력도 떨어지는데요. 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선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데 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단선 안에 스프레틀리 제도라든지 파라셀 군도, 스카버러 암초 등 분쟁 대상인 섬과 암초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들까지 들여놓는 등 자국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감행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이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까지 내려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 국제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 중국이 구단선 안에 위치해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즉각적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인공섬을 건설하고 거기에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 및 방위 임무를 수행할 무인 심해 해저기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또 오는 2020년 최초의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남중국해로 보내는 등 모두 20기의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여기서 계속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일과 7일에도 오전 오후 각 2-3시간씩 이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이 훈련을 실시할 때 항상 모든 선박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국의 배들이 지장을 받는 거고요. 당연히 인근 국가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워낙 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렇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출입까지 막아버리면 당연히 인근 국가들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비판의 목소리도 많죠.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10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고 영내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한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이 초강대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영토를 분쟁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의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필리핀 역시 중국과 합의한 22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이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데다가 또 지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22명이 실종 사망하는 필리핀과 중국 어선 사이에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중국을 좀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달 말로 예정된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이 결코 말하지 않아왔던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이렇게 필리핀 대통령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빠지라고 경고할 정도로 쓴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죠.
이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서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공격적이고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동 자산의 무기화, 또 주권 거래를 위한 약탈적 경제수단 활용 및 부채 제공, 정부가 후원하는 타국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포함된다고 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까지 다 싸잡아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내부적으로는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에서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미 상원에서 발의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 법안은 평화,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만약 통과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 상당히 단호한데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스스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역외 국가들은, 그러니까 남중국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는 국가들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일갈하면서 한마디로 남중국해와 상관없는 미국은 빠지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핫 키워드 남중국해에 대해서 저희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